네, 반갑습니다. 메이커 여러분들, 주니세스 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제가 좀 화장을 좀 이뻐요. 오늘 너무 곱게 화장을 하고 오셔가지고 나도 빨갛게 더 하고 올걸. 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벌칙을 받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졌단 말이죠. 근데 벌칙을 받았고 한번 원샷. 논샷? 꽃받침.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 아니 근데 아시잖아. 이게 3 넘어 사는 거 알지? 나 이거 했으니까 그치? 응. 이번에 지면 요거 그대로 해서 하나 더 추가하는 걸로. 플러스? 어. 오케이. 콜. 근데 저번에 우리가 바다가 뽑은 건 알잖아. 알고 있고. LS를 알고 LS의 종목을 수익률이 어떤 건지 알 거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2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맞아요. 졸지에 결국에는 예, 많이 잘 피해왔는데 막판에 뭐 지금은 다 이제 나았고 경기가 풀렸고요. 어쨌든 그렇게 뭐 제가 코로나도 있으면서 영상도 잘 안 올랐는데 또 시장도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이제 이번에 오기 전에 봤단 말이에요, 또 수익률을. 아니 진짜 이장에 수익을 냈더라고. 우리 회사 직원인데도 대단해. 강세에서 시장 강세를 막 주장하다가 약간의 신중해서 보자 버티는 시기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도 종목이다 라는 식으로 맞아, 현금을 막 투입하지 말고, 그리고 막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지켜보다가 바닥권에서만 우리가 매수를 해도 성공이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정말 2주 동안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매매를 안 하고 싶었는데 대표님 워낙에 뭐라 하셔가지고 그렇게 바다를 이기고 싶냐, 치사하다. 아 진짜 치사하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매매를 시작한 게 9월 21일이었는데 22일날 목요일이 시장이 반등을 해줬어요. 아주 잠깐. 그것도 오전장에 그러니까 잠깐 그게 반등했다가 또 오후장에 또 빠졌잖아. 바로 빠졌어. 오르는 그날보다 그때 그냥 막 매수를 이제 부탁을 드렸죠. 두 종목만 좀 탄력적인 거,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다음 저희가 CS윈드를 매수를 했고요. 오전에 사서 그냥 그날 바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22일 하루 만에 수익을 내고 나오고, 그 이후로는 뭐 시장이 뭐 그쵸. 이렇다 할 게 없이 계속 빠져서,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바다를 이겼습니다. 이거 축하할 일보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2번 연속 이겼어요. 바다 파이팅. 내 봐 왜 그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도전 목표인데요. 저희가 전신자를 하면서 전과 신을 했잖아요. 전기차, 신재생까지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자동화.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는 로봇인데 또 시기적으로 이게 딱 맞아. 테슬라 AI 데이도 하면서 로봇 막 나오고 막 나왔잖아. 실망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로봇을 한다라는 거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이번에 이제 로봇을 가지고 나왔고 4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저는 KPF부터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영상 김평풍님. 예, 김평풍 씨, 저희가 그 주식 홈쇼핑에서도 다뤘던 KPF인데, 이게 원래는 파스너라고 어떤 이제 이 연결해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원래 그게 주력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자회사에 SBB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 상장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SBB테크가 감속기를 생산하는 회사고, 로봇 감속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봇 관련주로 엮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KPF는 결국에는 그 SBB테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제 이 실적이나 이게 향상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 SPG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G와 같은 맥락의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SPG의 주가가 좋으면 SBB테크의 주가 역시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얼마 전에 우리 성일아이텍이 폐배터리 관련 쪽으로 이제 상장을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같이 상장한 게 이제 세비캠인 것처럼,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한번 끌어주면서 세게 움직였다면 제가 봐 이번 로봇이 또 같이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PF 같은 경우는 이제 SBB테크 관련 상장에 대한 수혜로 한번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번에 그 AI 데이를 테슬라 AI 데이를 보고 실망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뭐야 뭐 저거 아무것도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휴머로이드 로봇은 3가지가 주요하거든요. 인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사물을 인지하는 거, 인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봤던 이제 테슬라 걸 실망했던 이유는 구동 부위가 너무 별로였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보스톤 다이나믹스나 아니면 우리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휴보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이거든. 네. 그거에 비해서 너무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 이제 구동 관련 부분인 거고, 사실 이제 인지와 관련된 부분, 판단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테슬라 이번에 AI 대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그 중요한 건 어쨌든 거기서 느껴졌지만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이 그렇게 이제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예, 확실하게 어느 정도 구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입지가 좀 공고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또 입지가 좀 높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보, 카이스트 휴보텍에서 나와서 회사를 차린 게 맞아요. 로보틱스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은 꽤 인정받는다. 2015년에는 사실 그 보손 다이나믹스를 꺾기도 했어요. 기술력을.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높다라는 거고, 이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휴머로이드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는 어쨌든 가장 먼저 선도주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두 개를 가져갔습니다. 슈린세스 메이커. 저는 로봇에서 로보티즈하고 SPG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로보티즈는 자율주행형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 로봇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산업용 로봇이 있고 그 서비스형 로봇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용은 우리가 아는 공장에서 돌리는 로봇들, 생산 라인에서 사용되는 로봇이 있고, 서비스형은 지금 저희가 생활에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로봇이 돼버린 게 이미 뭐 호텔에 가면 다 있잖아요. 맞아. 서빙 로봇, 음식점에서 서빙 로봇 하고. 맞아요. 전 처음에 너무 신기했거든요. 서빙해주고 만들어주고 이런 로봇들이 서비스형인데 그런 서비스형 로봇을 생산하는 게 이제 로보티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비스형 로봇도 이제 집게임이라고 해서 건물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로봇이 있고. 그 팔 달려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누르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일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밖에서 밖에서 뭐 배달. 잔디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배달을 한다든지 밖에서 이동하는 로봇이 있는데, 그 일개미와 집개미의 이제 두 가지의 발전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로보티즈인데요. 지금 서비스형 로봇은 중국에서 만든 로봇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사실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근데 중국 로봇들은 이제 정해진 구역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들이 많은데, 이 로보티즈는 정해진 구역 이상, 그러니까 층을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배를 엘리베이터를 누르더라고요. 타요. 잡으니까. 얘가 팔 관절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원하는 층수를 누르고 거기에 방에 가서 호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국형 로봇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집게임이 서비스형 로봇인 거죠. 이쪽에서 지금 많이 쓰일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텔도 많고 또 모텔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숙박업소에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특히 뭐 모텔에 많이 쓰이겠네. 왜냐면 호텔이야 사실 좀 돈도 많으니까 그렇죠.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여러 층별로 한 대씩 놓을 수 있는데 모텔은 사실 그렇진 않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층층마다 놓으려면 사실 좀 돈이 많이 들 거고, 여기 집게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왔다 갔다 다 커버랑 한 대만 해도 되니까 모든 확실하게. 층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뭐 일개미 역시도 지금 LG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는 배달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도움이 되는 로봇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발전한다면 로보티즈의 로봇도 역시 수요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보티즈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SPG는 뭐 아시는 분들은 워낙에 저희 채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로봇주가 움직일 때 SPG도 되게 세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감속기라고 해서 로봇에 들어가는 관절 부분에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요. 감속기가. 그러니까 일종의 모터는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 모터를 돌리면 한 방향으로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관절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여기 모터랑 여기 모터를 이어주는 여기 관절 속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톱니가 맞게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에 장착이 되는 게 감속기거든요. 로봇이 많이 생산되고 로봇의 관절이 많아질수록 이 감속기의 수요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선 거의 최강자예요. 일본 감속기를 많이 써요 보통. 왜냐면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그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특허로 묶여 있어서 그쵸. 전 세계에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었어. 근데 최근에 특허가 풀렸어. 그러니까 비아그라 같은 거야. 원래 네. 비아그라가 이제 그 화이자에서 특허로 묶어놨잖아. 맞아요. 그래서 못 만들다가 최근에 막 이렇게 복제품이 많이 나온 것처럼 하모닉 드라이브도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라는 일본 회사 고유 명칭인 거야. 맞아. 아. 감속기를 하모닉 드라이브로 하거든. 맞아요. 그게 이제 그 회사가 특허를 해서 20년 가까이가 묶었을 거야. 그리고 뭐 생각 못하다가 요즘에 풀렸어.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감속기가 다른 회사를 또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기술력이 좋은 부분이 이제 SPG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이제 모터,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도 만들기 때문에 이 모터 같은 경우 로봇뿐만 아니라 뭐 전자기기, 아니면 반도체, LCD 생산 라인,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스마트카라고 해서 음식물 처리기. 처리기의 모터도 지금 지분을 인수해서 SPG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로봇 시장이 발전한다, 커진다, 그럼 당연히 감속기, SPG도 국내에서 좀 압도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G, 로보티즈 가지고 왔습니다. 캐시메이커. 그러니까 전신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빠질 때는 시장 빠질 때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지지만 근데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맞아. 그래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요 네 종목 중에 또 아무거나 택해도 좋을 것 같아. 이번엔 진짜 어쩌면 박빙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죠? 근데 진짜 물고기랑 하는데 박빙이 될 것 같다 하는 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 시작. 10, 9, 8, 움직이나? 7, 어. 6, 5, 안 움직여. 4, 4, 2, 1, 땡! 오늘은 그냥 아예 북박이네. 아니 어.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날개를 막 흔들면서 나 딴 데 안 갈 거야. 좋다고 딴 데 안 하는 갈 거 거야. 같아요. 오늘 로보티즈. 완전 꽂혔나봐. 좋아. 이번 주 바다의 선택은 로보티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바다도 저희가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놀지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예뻐질지도 기대해주세요. 자, 이 둘이 할 겁니다. 이 둘이 할 겁니다.